이 정부안을 보면은요, 대법원은 분명히 일본 전범 기업들한테 이 배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안은 엉뚱하게 한국 기업들이 돈을 내서 대신 배상한다는 거죠. 이걸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국민보다 먼저 예, 피해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러고 예, 피해자를 지원하는 가깝게 이제 가장 저기 핵심적인 사람들 보면 예,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그다음에 이제 시민, 뭐 국민 이렇게 넓혀져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어나는 피해자들이 일단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것을 지원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음, 제가 볼 때는 더 저기 한다면 대법원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양반들이 하여간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그렇게 내렸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자기 판결 취지가 예,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예. 대법원이 저 이따가 그 문제는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고 네. 삼권 분립이 네. 확실히 네. 서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게 독립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우리가 저기 그 학교에서 배운 게 삼권 분립, 예, 그다음에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 법을 강조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예. 정부는 스스로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이런 그 안을 냈다는 것은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한 거 아닐까요?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 그때도 이제 그 2018년에 10월달에 판결이 났잖아요. 예. 2019년도에는 여러 매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의 방안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 전문가들도.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아마 문해춘추 몇 월인가에서 본 건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구급파로 알려진 하시모토 토루하고 전 오사카 도지사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예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한국이 역시 그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결 이 부분은 실행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실행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요는 실행을 해서 그것이 그 현금화가 된다면은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예. 그럼 그거를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 일본 기업한테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들을 잘 만들면 이것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그런 어떤 극우적인 인사조차도 정의를 먼저 실현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정부가 나중에 뒤처리해 주는 식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 우리가 대놓고 그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우리 정부의 그 의세 이거 초기 때니까 아무래도 의세 등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세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게 크게 그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송 여사님은 그 정부가 이런 그 해결책을 발표하고 나서 어떠한 조치가 또 절차가 이어지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건 우리가 거기 판결했던 게 아니다라고 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태클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은 역시 예. 법원은 판결로 말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좀 판결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다고 그래 법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법을 그 전공한 예. 우리 그 판사 출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문제를 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요. 그거 예. 뭐냐면은 일단 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행정부가 할 일이죠. 예. 그 존중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그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외교가 맡은 일이라면 저는 그런 면에서 외교나 그런 교섭은 하나의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 법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 조합을 시켜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갈까.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어 보이면서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그런 고민들의 중요한 가닥으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그 엄중함을 빼놓고 가서는 예. 그 해결책으로서 결격 사유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런 또 중요한 측면이 있었네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 2015년 위안부 합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사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일 것이고 그때도요. 이렇게 피의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고서 막 발표를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큰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스스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요. 예. 글쎄 좀 너무 급하게 뭘 목표를 세워놓고 좀 밀고 나간다. 너무 조급하게 밀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의안부 때의 교훈이라면은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이 역사 문제를 과연 정부 교섭이나 외교 교섭으로 완전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거는 일단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 인식의 문제를 그 당대의 어떤 외교 교섭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피해자들과 그 피해자들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의견 교환을 해서 그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신뢰가 없이 이런 해결책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외교라는 것들은 이제 요즘 시대에는 양국 정부만이 합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국민 설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는 것들이 오히려 일본 신문을 통해서 먼저 그 내용을 알잖아요. 이번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번도 예를 들어서 공청회 부분이라든가 그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 거죠. 역시 여기서 제3자가 변제를 해준다고 할 때 그분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은 사실 조금 더 이번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많은 어떤 토론회라든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가야 되는데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뭐 1월 중에 하고 일본 신문에 따르면은 1월 뭐 말이나 이쯤에는 우리 정부 발표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찰의 민간 토론회 민간 협의체 이런 하고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한 번 공청회 하고 5번으로 딱 끝나는 건데 글쎄 제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충분한 어떤 의견 수렴 작업도 잘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끼리 하는 협의회고 일반에게 공개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간 협의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공개된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 공개된 토론회를 한 번 하고서 끝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와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나머지를 맞춰나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진짜 뭔가 우리 안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들이고 예. 아주 힘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될똥말똥 예. 한 것인데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들 일본 신문에 따르면 이렇게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한테는 벌써 다 해놓고 거기에 맞춰 갖고 우리의 어떤 이 의견 수렴 절차나 여러 과정을 거꾸로 역산해서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좀 이거 이래도 되는가? 우리 그 이전까지 그 의안부 문제 때도 그랬지만 그런 어떤 경험과 교훈을 제대로 거기에서 받아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것을 정부가 모르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한번 그 2015년에도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작년 말에요. 그 이것도 일본 신문 보도였는데 아마 산케이 신문 보도였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 300명한테 1억씩 줘서 해결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를 아마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 말이요. 위안부 합의 때 피해자 동의 없이 진행을 해가지고 그 소동을 겪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안은 아니지만 그것과 뭐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급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